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프리마켓 종목별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미증시 트레이딩의 귀재 타이거인베스트 황윤석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우선 프리마켓 분위기 전반적으로 훑고 갈까요? 네. 오늘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지 말아야 될 텐데요. 예, 지금 3대 지수 선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선물은 지금 0.57% 상승한 6,595를 기록하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은 지금 0.57% 상승한 24,268.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선물은 46,095, 0.59%. 전체적으로 3대 지수가 0.5%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는 아직도 6.9%나 급등한 25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소형주 러셀 지수는 0.79% 상승 중이고요. 지금 금값은 지금 온스당 4,066달러를 넘어서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가상화폐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오늘도 비트코인은 지금 8% 하락한 84,135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역시 8% 넘게 하락하면서 2,749달러, 그리고 리플 8.99%, 그다음에 테더 역시 0.02% 이렇게 솔라나까지 가상화폐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또 프리마켓 지수 선물은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인데, 자, 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주나 했었더니 거의 롤러코스터처럼 반전폭이 두드러진 하루였거든요. 네. 이게 또 마이클 버리의 엄청난 저주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한번 제대로 구슬해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맞습니다. 어제 그 프리마켓에서 5% 넘게 상승 출발했고 개장하고 나서도 그랬는데 불과 2시간이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락을 했는데 마이너스 3%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181달러 정도 프리마켓에서 지금 0.64%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그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쇼트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했을 때 이제 숏에다 베팅을 해갖고 이제 큰 수익을 냈던 대표적인 투자자인데, 지금 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AI의 최종 수요는 터무니없이 작고 이 고객사 간에 주고받는 순환 출자, 심하게 말하면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AI 대기업들이 컴퓨팅 장비의 감가상각 기간을 올려서 실적 부풀리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분식회계 의혹까지도 제기를 하면서 진짜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2000년도에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엔비디아 칩의 수명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엔비디아의 저격수, 그야말로 AI의 그 닷컴 버블, AI 버블의 저격수로 나서고 있는데요. 저는 몇 가지 좀 반박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 마이클 버리는 지금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하락 베팅, 숏에 베팅을 해서 큰 돈을 벌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그 숏에 특화된 투자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이걸 너무 이 의견에 대해서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일부분을 극대화시켜서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투자자들, 대형 투자 은행들이 문제 제기를 한 게 매출 채권이 100%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이 그렇게 좋으면 왜 자꾸 매출 채권으로 넘어가느냐 이 얘기죠. 외상 매출금이 느느냐 이 얘기인데, 회계상 외상 매출금, 이 매출 채권은 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보통 1년 이내에 그 대금을 회수하도록 돼 있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의 거래 관행상에 신용 거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AI 투자가 5년 후에 과연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 문제 갖고 또 수익성의 의문을 제기했는데, 5년 후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고, 지금 AI는 사실
스타팅 단계가 아니냐 이런 네. 얘기들이 지금 많이 전 산업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성에 대해서 지금부터 고민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려들이 저는 왜 나왔냐고 하면 이게 결국은 급락으로 유도하기 위한 공매도 포지셔닝, 그 숏의 포지셔닝이고요. 최근에 어제 보면 CTA 펀드들이 지난주부터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잖아요. 근데 CTA 펀드는 뭐냐면 추세 추종 펀드라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지선이 만약에 뭐 S&P 500이 한 6,700이다 그러면 그 지지선이 무너지면 기계적으로 매도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프로그램 매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기계적으로 나오는 매도세, 그다음에 포지션 청산 이런 것들이 무차별 급락으로 유도하면서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중소형 기술주들이 어제 뭐 우수수 급락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위험 자산인 가상화폐 쪽이 가장 큰 치명타를 입고 있다고 그쵸.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또 암호화폐주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해볼 테지만 또 이 마이클 버리에 대한 내용, 이 사람이 한 발언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좀 반박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다 또 오늘 연준 부의장이 현재 AI 열풍은 닷컴 버블 때와 다르다라고 네. 또 함께 반박을 해주는 모습 나왔고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은 하락 배팅에 특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이 좀 되는데 기술주 하락은 어제로서 좀 끝이 났을까요? 어디가 좀 바닥이었을까요, 대표님?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 옵션 만기일이 되면 사람들이 제일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 옵션이 청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규모가 지금 3조 1,000억 달러 정도가 될 거로 네.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옵션 만기일에 이게 청산되느냐, 롤오버 되느냐 이런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시초가에 이제 물량이 나오는 게 1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되겠고 장 마감 종가에 1조 7천억 달러가 나올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시장이 지금 문제는 단기간에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매수세가 유입이 된다고 하면 숏 스퀴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숏에다 배팅을 해놓고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오면 더 많이 들어와서 그거를 끌어올릴 가능성도 높다. 네. 그래서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을 우려하기에는 지금 지수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어제 엔비디아가 그런 실적을 발표하고도 빠졌었는데 네. 오늘은 프리마켓에서 그래도 다시금 좀 올라주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엔비디아 지금부터 모아가면 된다라고 보십니까,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어제 개장하고 5% 급등을 했을 때 저는 기대를 했던 게 지금 이 정도 실적이면 200달러는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0달러를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종가 부근에 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3%가 날이라고는 뭐 전혀 생각을 못 했었죠. 그래서 저는 뭐 사실 미국 주식에 한 5년째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음 주가 바로 블랙 프라이데이에서 연간 최대 소비 시즌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버블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급락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예, 그래서 굉장히 생소한데요. 지금 구간에서 보면 저는 180달러 이하에서는 네. 프리마켓에서도 계속 모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버블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정도의 실적이 이렇게 주가로 뭐 급락할 처지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만약에 중심을 잡아준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로봇이나 원전,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클라우딩 업체들, 그다음에 전력 에너지, 양자 컴퓨터 이런 관련 엔비디아가 투자하거나 AI 산업이 확산되는 그런 산업들 중소형주들도 같이 올라올 수가 있다. 근데 지금은 너무 과매도 구간이다. 저는 오늘이 옵션 만기일이라고 해서 추가 급락한다는 생각은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대표님께서 낙관론자시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오늘 옵션 만기일 급락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저도 조금은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엔비디아를 필두로 지금 좀 그래도 반등을 시도를 계속 해주고 있고요. 자, 대표님도 모아가고 계신, 좀 잡고 계신 종목이 바로 엔비디아인데 이 캐시우드가 이끄는 아크인베스트도 또 지난 8월 이후 처음으로
엔비디아 매수에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아크 인베스트가 담은 좀 줍줍한 종목들을 오늘 좀 함께 보면 어떨까 싶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암호화폐 관련주들을 좀 담았습니다. 뭐 서클, 비트마인, 코인베이스 등등이 담겨 있는데 이 종목들 한번 쭉 훑어볼까요, 대표님? 네. 우선 지금 그 프리마켓이지만 한번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겠습니다. 그동안 급락한 거에 비하면 사실 지금 뭐 1% 내외, 그다음에 0.8% 그러니까 이제 강보합세 내지는 뭐 약보합세 정도의 주가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 정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해가 가는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84,000달러대로 그쵸, 또 네.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이제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가 담았다는 그 관련주들을 한번 볼 텐데요. 특히 이 서클 인터넷 그룹이라고 하는 서클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 나서 262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주가는 64달러예요. 너무 많이 예, 빠졌는데요? 이거는 4분의 1 토막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런 자리에서도 보면 차트 모양상으로 보면 이런 자리에서도 바닥을 찍으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이건 더 이상 던지는 거래가 아닌 걸로 봤는데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 경우는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정말 그 서클 같은 경우는 100달러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와야 본격적인 상승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라는 입장, 그리고 이런 쪽에서 거의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매도 같이 기계적인 매도들 물량들이 쏟아져 나와서 급락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대의 뭐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하는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여기서 살짝 반등을 시도하다가 그대로 흘러내리면서 지금 저점을 깬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444달러 고점과 지금 236달러 저점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 또는 네. 간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시름이 깊어지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네. 저는 지금 시장이 안정되면 그대로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다라고 보고 있어요. 블리시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장하고 나서 상장 첫날에 110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현재 주가는 34달러입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제일 좋다고 하는 로빈훗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로빈훗은 이게 153달러.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그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적인 유통사이기도 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24시간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본다면 지금 153달러 고점에서 지금 107달러까지 내려왔으니까 고점 대비 역시 50% 이상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바닥을 찍었다고 말씀드리기는 뭐 정확히 찍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바닥에 근접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투자자 여러분들은 좀 시간을 갖고 참고 기다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로빈후드도 또 실적이 정말 잘 나왔는데 네. 뭐 암호화폐랑 같이 딸려 내려가면서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일단 조금은 더 관망하는 게 낫겠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대표님?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지금 구간에서 팔 수는 없는 거고요. 그쵸. 예, 그래서 아까 기다려야. 말씀드린 그 지지선에서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추가 네.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좀 더 보유하면서 좀 수익선까지 기다려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급등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기다려보는 전략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코인 관련주긴 합니다. 스트래티지를 볼 텐데 또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디지털 자산 비중이 50%가 넘는, 그러니까 총 자산의 50%가 넘는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네. MSCI 지수에 편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이게 좀 악재로 작용을 하는 건지 지금 2% 넘게 밀리고 있는 스트래티지인데요. 이거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이 스트래티지가 지금 보면은 457달러가 고점이에요. 근데 지금 171달러예요. 이것도 지금 한 3분의 1 토막 가까이 났습니다. 근데 이 기업 자체가 진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채권 발행을 하거나 유상증자를 한 돈으로 매일같이 그 비트코인을 사서 모았던 기업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일단
손실폭이 커지겠죠. 네. 예,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격이 만회된다 그러든지 뭐 비트코인이 좀 올라간다 그러면 또 손실 만회폭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뭐 이게 단기간에 편출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일단 좀 기다려 보셔야 되고 이 종목은 좀 관망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또 해당 내용의 최종 결정이 1월 15일에 나온다고 하니까 뭐 그 전까지는 크게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 스트래티지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또 프리마켓 특징주 중에 알파벳이 좀 많이 오르고 있네요. 2% 좀 넘게 올라주고 있는데 만약에 증시가 반등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알파벳이 주도주가 될 거다. 뭐 이런 신호일까요, 대표님?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역시 뭐 워렌 버핏이 매수했다, 퇴진하면서 매수했다라는 거고 이 종목을 왜 빨리 안 샀는지 모르겠다라고 또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의 아버지가 기술주를 샀다, 대표적인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적이나 성장성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거의 뭐 알파벳이 안 하는 사업이 없어요. 또 오픈 AI와 또 손잡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월가 투자 대형 투자은행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알파벳이 지금 시총 2위까지도 갈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는 추세적으로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뭐 급등하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만한 상승세에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미 편입을 해놨었고 또 지난번에 모아가는 제시해 종목으로 주셨죠? 말씀을 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저희 알파벳 또 대표님의 모아가는 종목 포트폴리오에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또 이런 포트폴리오에 오늘은 어떤 종목이 들어가는지 바로 이어서 오늘의 종목픽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도전 종목만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대표님? 네. 왜 그러냐면 모아가는 종목은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모으셔도 늦지 충분히 않다. 가능할 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싼 가격에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오늘 도전 종목은 사실은 지금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락하는데 이 종목을 가져와도 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진짜 도전 분들이 종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블록체인 관련주입니다. 암호화폐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종목명은? 블록이라는 기업입니다. 블록이라는 기업인데 지금 보면은 글로벌 핀테크 기업입니다. 이 블록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고요. 공격적인 중장기 성장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결제 서비스 업체인 스퀘어와 송금 앱을 하는 캐시 앱을 통합 시너지 바탕으로 해서 향후 3년간 수익성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연간 매출 총이익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102억, 26년도에는 119억 이렇게 올리고 있고요. 실적이 지금 매출이 909%나 급증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I 투자라든지 신규 성장 동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는 제가 지금 여기 매수가는 지금 62달러죠. 네. 그래서 60달러에서 62달러 사이를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좀 흔들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목표가는 여기 고점 부근인 이제 80달러 선을 목표가로 잡고요. 손절가는 52달러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목표가 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 블록이라는 종목이 0.4% 정도 오르면서 한 62달러 정도의 지금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암호화폐가 너무 워낙 많이 빠져서 거의 5만 달러 수준까지 보는 전망들도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 관련주 괜찮을까요, 대표님?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네. 이제 정말 바닥에 근접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 정면 승부, 정면 돌파하는 종목으로 이제 도전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대표님 정면 승부를 하면서 오늘 도전 종목 블록을 제시를 해주셨고요. 매수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면 60에서 62달러 정도 수준이고요. 목표가는 80달러까지 잡아주셨고 손절가는 52달러. 여러분 투자 전략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5분 뒤 금요일장 뉴욕 증시 개장하는데요. 오늘도 여러분 성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